네, 안녕하세요, 시청자 여러분. 음, 저는 이번 시간에 박세리 씨 부친으로 인한 지금 일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금방 기자회견까지 저도 봤는데요. 일단 여기서 문제는 박세리 씨가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 때문에 부친이 저질러 온 여러 가지 채무들을 갚다 보니 지금 한계치까지 온 상황이라고 보입니다. 이게 아무래도 음, 일단 처음부터 정리를 드리면은 박세리 사건의 정리를 제가 지금 좀 해놨는데 새만금 레저 사업 컨소시엄 참가 업체 중 한 곳이 박세리 부친에게 사업 의향을 물었습니다. 여기부터가 이상하죠. 왜 박세리 씨에게 사업을 하자고 묻는 게 아니고 부친에게 물었을까요? 이 부분부터가 이미 의아한 부분입니다. 박세리 부친이 재단 도장을 새로 만들어 자신이 회장이고 결정권자인 것처럼 계약을 따냈다고 합니다. 회장 명함도 팠다고 해요. 일을 해야 하는 새만금에서 박세리 재단으로 일을 할 거냐라고 물었는데 재단은 비영리 단체라서 그러한 일을 할 수 없기에 사건 관계를 파악하고 부친을 고소했습니다. 하지 않으면 이제 박세리 씨와 박세리 재단에 문제가 생기니까요. 여기에서 보는 게 대충 몇 달 전에 고소하기 몇 달 전에 인지를 했다고 합니다. 그렇게 되면서 고소하는 것에 대해서는 재단 안에서 이견이 없었다고 하고요. 지금은 이게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죠. 이제 세간에서 보는 시선은 이전에 박세리가 뭐 100억에서 200억에서 300억 가량 발생한 골프 상금에 대한 수입을 자신이 부모에 대한 은혜를 갚는다고 부모님이 다 쓰도록 했습니다. 근데 이제 그 돈은 다 어디 가고 그 천문학적인 돈은 다 어디 가고 박세리 씨의 자택까지 부친이 저지른 채무로 인해 경매에 나가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생겼죠. 오늘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또 더 밝혀진 내용으로는 미국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시던 박세리 씨가 한국에서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. 그 연락이 이제 부친에 대한 채무 때문에 원래 이제 그 집이 50대 50으로 부친과 박세리 씨가 지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이제 부친의 지분을 박세리 씨가 이제 산 거예요. 그러면서 부친이 그 문제는 해결을 했습니다. 근데 그게 지나고 나니까 또 하나가 또 왔답니다. 그리고 그걸 갚아내고 나니까 또 하나가 또 왔대요. 그게 계속 반복이 됐다고 합니다. 계속 반복이 되면서 이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. 그래서 박세리 씨가 그게 금액이 크잖아요. 10억을 몇 번이나 갚은 거예요. 10억이든 뭐 몇 억이든 그 계속 갚아내니까 그 사람이 버틸 수 있는 행동인가요? 없잖아요. 아무리 그래도. 그래서 이제 부친과의 돈줄을 끊고 있었더니 이게 부친이 지금 이러한 일을 또 생각을 하셨던 모양입니다. 지금 상황에서는 컨소시엄 업체가 부추긴 게 제가 봤을 때는 제일 나쁜 행동이라고 보이고요. 박세리 씨 부친을 찾아가서 왜 부추깁니까, 그걸? 그죠? 부추긴 거잖아요. 그것부터가 사실 잘못된 건데, 여기에서 가장 문제점은, 박세리 씨 부친을 이용하려 한 그 컨소시엄 회사가 가장 문제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. 사실 컨소시엄 업체에서 박세리 부친께서 뭐 어떤 말을 하고 다니셨던, 그 다음에 어떤 서류를 하고 있던, 무슨 말을 하던, 우리는 박세리 씨와 직접적으로 대화하겠습니다 하면은 사실 이런 일이 없었을 일이에요. 그죠? 부친에 대한 이야기도 안 나왔을 것이고, 박세리 씨도 이런 문제가 미리 다 끝난 일이 됐겠죠.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결국 박세리 씨와 박세리 씨 부친의 일만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 지금 상황에서는. 회사에 대한 컨소시엄에 대한 거는 전혀 뭐 보이지도 않아요. 그런 상황에서 이제 박세리 부친의 해명, 아빠인데 할 수 있는 거 아닌가, 뭐 여러 가지 조금 내용은 더 있었습니다. 아빠이면서 내가 이전에 박세리 이 지금 현재 재단 말고
이전의 재단에서 뭐 거기에서는 회장 활동을 했었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도장을 사용했고 그 명함을 사용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뭐 그거는 제가 진위 여부는 확인하지 못해서 잘 모르겠고 여기서 문제인 게 아직도 딸을 자기의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발언입니다. 다 컸잖아요. 지금 딸이 한국 나이로 40몇 살입니다. 그런 딸을 아직도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저렇게 쉽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. 아빠인데 할 수 있는 거 아닌가? 아빠인데. 그게 말이 됩니까? 현 시대에서. 다 큰 딸이고 자기 인생을 사는 딸인데 그 딸의 이름값을 아직도 자신이 대리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그 아버지의 생각이 보면 자식에 대한 존중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. 그게 저는 저 대화를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고 또 이 사건의 의무는 제가 설명드렸지만 박세리 이름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박세리를 찾지 않고 아버지를 찾은 회사의 의도 자체가 뭔가 컨소시엄 자체의 의도가 그리고 박세리와 부친의 문제 이것도 보면 지금 뭐 사문서 위조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되겠지만 부친을 이용하려 한 그 컨소시엄부터 뒤집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. 네, 그래서 이렇게 사건에 대한 정리와 의문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운에 대한 설명인데요. 이 운에 대한 설명은 지금 박세리 씨와 생년월일 씨가 같은 씨까지는 아니더라도 생년월일이 같으신 분이라면 참고를 하셔도 됩니다. 일단 첫 번째 43대 운, 43년 현재 갑인대 운이죠. 52세까지 작용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절대로 법을 어기는 일이 발생을 하면 안 됩니다. 법을 어기는 일이 발생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뭐 법원을 가야 되는 일이 생긴다든지 경찰서를 가야 되든지 뭐 이런 가야 되는 일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냥 넘어가는 일이 아니라요. 그렇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 2024년 갑진년 세운인데 부친의 일을 자신이 덮어주려 하면 그 일이 자신이 한 것이 돼버리게 돼요. 올해는 그래도 2024년은 박세리 씨의 운에서 보게 되면은 갑진년이 자기한테 그래도 괜찮거든요. 괜찮기 때문에 동정표도 생기고 여론도 박세리가 잘못한 게 뭐 있냐, 박세리 힘내세요 이러면서 다 잘 돼 갈 겁니다. 근데 여기에서 조심을 하셔야 될 부분은 법적으로는 절대 문제가 없어야 된다는 게 전제라는 것이죠. 혹시라도 정말 작은 하나라도 법적인 문제가 걸리는 게 나온다면 그거는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잘 해결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오늘 기자회견에서도 변호사분까지 대동을 하고 오셨기 때문에 크게 뭐 법적인 문제는 다 알아보셨겠지만 네, 잘 관리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. 그리고 2025년 내년이죠. 채무 관계는 자신이 엮여 있는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보이는데 부친 같은 경우는 가족궁은 이게 보면은 내년 운이 소멸된다. 그러니까 파산할 수 있다. 그 다음에 또는 뭐 법정에서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다. 이게 내 가정궁에서 나오고 있는 문제거든요. 그 가정궁이라는 게 보면 직업 자리기도 하고 또 부모 자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일반인 분들에게는 그러니까 내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신 분들은 오히려 좋은 기회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. 다른 사람들 경쟁자들이 사라지거든요. 근데 내 가족도 보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절대 가족 일에 관여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또 가족한테 금전적 채무나 금전적 일이나 이런 것들 또 의식주에 관련된 일들 이런 것들은 절대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. 그러면서 이제 네 번째 이 사주는 부친이 서류, 문서, 허위, 사기와 같은 문제를 일으킬 경우 최대 62세까지 그 일에 감당을 해야 되는 사주입니다. 태어난 사주 본판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. 원국이.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벗어나기가 힘들어요. 근데 이 생년월일을 가지신 분 중에 아무 일도 없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부친이 서류, 문서, 허위, 사기와 같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무 일도 없는 겁니다. 그러니까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아무 일이 없어요. 내 원국에 있다고 쳐도. 근데 그러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질 수밖에 없습니다.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팔자기 때문에 그게 참
살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일인 것이죠. 그리고 이 사주는 60세까지 성공을 해도 스스로 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고 제가 했는데, 성공을 하는 분들이 분명히 많으실 겁니다. 성공을 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자기 스스로 그 성공을 다 날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포기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. 자기 스스로요. 그래서 사실 자기가 뭐 그거에 대한 미련이나 이런 것들을 크게 가지고 계시진 않은데, 그래도 자기가 무너지면 나는 미련 없이 다 포기했다고 하지만 내가 무너지면 나에 속한 다른 사람들도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좀 생각을 하시고 살아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러면 이번에 박세리 씨에 대한 이 이야기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